안녕하세요. 법무사법인 기린의 전영기 대표입니다. 전 시간에 공공재건축 1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공공재건축 2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공공재건축은 왜 하는 것이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공재건축의 경우에도 오세훈 시장 들어오면서 공공기획을 적용을 해가지고 사전 타당성 검토나 이러한 전 단계를 적용하지 않고 막바로 진행을 하겠다는 것인데, 살펴보면은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나면 바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그러면 법령에 의해서는 어떤 프로핏이 있느냐, 이 부분은 요번에 2021년도 7월 13일 날 공공재건축과 관련된 도정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진행이 됐던 것이죠. 이것을 좀 살펴보면은 보도자료 2020년 8월 4일에는 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공공재건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 LH하고 SH가 공공이 참여해가지고 소유자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가지고 단독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가지고 공동을 시행을 하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것이고, 이 사업은 지분 참여 방식을 도입을 해서 도정법에 검토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진행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번에 바뀐 도정법 시행령은 2021년도 7월 13일 날 개정이 됐는데요. 사업 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인 경우, 여기서 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나 그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SH공사나 뭐 지방공사들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이런 공공사업 시행자가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 세대수의 1.6배 이상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정비계획 수립을 해서 변경을 할 때에는 용도지역을 종세분화 해가지고 2종, 1종, 2종, 3종이 있으면은 한 단계를 상향시켜가지고 한 것으로 무조건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 한 단계를 상향한다는 것은 정비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자동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이게 별도로 요청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서 용적률을 추가로 해주겠다라는 것이고요. 재건축 사업의 추진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공원 녹지법에 의한 도시공원이나 녹지 이런 걸 확보하지 않도록 해서 토지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가로 이익을 주겠다는 것이죠. 이 규정은 종전에는 5만 제곱미터 미만이었는데 이번에는 5만 원 더 높여서 택지 면적을 더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공공재건축의 경우에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번에 바뀐 법령에서는 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으로서는 지분적립형은 공공재건축에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분형 주택은 도시정비법상으로 현재 공공재개발에만 적용이 되고, 아직은 공공재건축에는 지분적립형이 아닌 지분형 주택도 적용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도입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공공재개발의 경우에는 지분형 주택을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공공재건축의 경우에는 지분적립형은 고사하고 지분형 주택 자체도 적용을 받기가 어렵다. 그러나 법을 바꿔서 앞으로 해줄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지분적립형 주택은 분양가 20 내지 40%를 먼저 내고 30년에 걸쳐가지고 저축해서 나누어지듯이 내는 이런 방식인데요. 현행 도시정비법상 지분형 주택은 말씀드렸다시피 재개발에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 특히 주택공사 등이 사업 시행자인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이한 것은요, 주택공사하고 주택공사 등하고 분양 대상자가 공유하는 방식, 소유를 같이 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지분형 주택을 공급받게 하려면은 이것은 언제든지 투기과일주에서는 지분형 공급을 못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법 39조에서는 지분형 주택을 받기 위해서 공유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언제든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재건축의 경우 법 개정을 하게 되면은 지분 적립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요번에 바뀐 2021년도 7월 13일에서의 개정 시행에는 없다. 이것은 시행령 고쳐서 될 일이 아니고 여러분 잘 아다시피 법을 고쳐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지분 적립형이 어떤 개념인지가 참 사실은 이해하기 좀 어려웠어요. 그랬는데 요번에 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서는요,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의 취득 기준을 마련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이 있으면 향후에 공공재건축으로 도입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셔야 될 텐데, 여기에 보면은 뭐 회차별로 나누어서 돈을 내고 일부는 들어갈 땐 조금 내고 나머지를 적립해서 내는 방식인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법이 개정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한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21년도 7월 21일 날 그 신문에 보면은 왜 재건축 사업이 공공재건축 사업이 안 되느냐라는 기사에서 보면은 일반 민간 재건축 사업과 똑같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이죠. 그것도 물고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을 받게 되면은 이 재건축 사업이 공공재건축으로 뭐로 가느냐, 필요 없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양쪽 이 두 가지를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까 미성 건형 재건축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용적률을 좀 높여주고 이 부담금도 해결되면 되겠는데 이렇게 안 되는 경우에는 갈 수가 없다라고 해서 사실은 공공재건축이 활성화되려면 관계 법령들이 개정이 돼야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공공재개발 완투, 공공재건축 완투, 다음에는 가능하면은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개발 재건축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재개발 사업, 관리적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